세금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세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윤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선 나흘 전 서울 강남 반포 유세 현장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에요. 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철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막을 필요가 있느냐,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세제를 강화하겠다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선거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5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네. 미국처럼 보유세 1% 연간 5천만 원 정도로 세금을 내게 되면 재산세를 내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 규제. 네. 세제 규제, 네. 그 위에 뭐를 빠뜨리고 있느냐? 공급을 빠뜨리고 공급을 있습니다. 해야죠. 공급의 장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번 세 번째 대책이 97 공급 대책을 날리고 있어요. 네. 왜냐? 정비 사업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러면 서울 지역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네. 오히려 공급이 틀어막고 있는데 이게 우리 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27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실패한 이유 뭡니까? 공급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서 공급 인정했잖아요. 네.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어내겠다. 그게 인허가가 그때 났어야 될 게 지금 매물이 부족한 거예요. 입주 매물이. 그러니까 남 탓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초강력 대책 후폭풍에 대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는 확정된 건 없다라면서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는데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그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민덕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다.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호성 논설위원님, 지금 다들 이렇게 장관도 말이 다르고 수석 최고위원도 말이 다르고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진 진성준 의원도 말이 다르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 이제 세금 문제, 보유세냐 거래세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대통령이 그 대선 직전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유세한 곳이 서초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입니다. 네. 당연히 그쪽 고가의 아파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상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피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아마 성동일 겁니다. 거기가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전 지역구는 또 강남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보유세는 당연히 올리면 안 되는 정책으로 돼 있을 텐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또 진성준 의원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는 아닌 지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보유세 올려도 되고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됐건 윤석열 정부가 됐건 이재명 정부가 됐건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관성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내가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네. 앞으로 집이 늘어날 거다 말 거다 예측이 가능한데 이건 뭐 5년, 3년, 5년마다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네. 일단 집은 사고 봐야 되고 대출은 최대한 받고 말아야 된다. 열렸을 때 대출 받아 집 사야 된다. 이러고 세금이 낮을 때 빨리 집 사야 된다라는 게 서로 마음들이 급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옥고 따라 내 생각 다르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인들 말이 다르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제발 정부가 세금 정책이 됐건 공급 정책이 됐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대책으로 문매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라면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부동산 대책은 본인들이 내놓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의 공급 대책을 사실상 도외시했고 또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 허가제의 해제 발표 이런 것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 사실상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11호 부동산 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1호 재앙입니다.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은 거래 통제 정책입니다. 정작 본인은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입니다. 인천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지금 남탓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탓하고 있습니다. 양비론입니다. 서로 남이 허물만 커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원죄가 있는 거 맞습니다. 토지거래 지정, 재허가부터 재지정을 하면서 화약고를 건드린 것도 물론 잘못이고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이게 주택이라는 게 착공부터 이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택 보급률 100%다. 주택 넘쳐난다. 이거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사는 갭 투자가 문제다. 이 정책으로 일변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인허가가 늦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입주 물건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이 불안한 건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에요. 아니 전 죄도 없는데 네. 애들 학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데 상급질 이전이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조차도 금융 규제로 인해서 대출 한도는 LTV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점점점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강 남부, 경기까지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야 2m로는 못 가. 이 이상으로는 진입하기는 어려워. 현금 부자들만 가능해라고 지금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 이런 이제 무주택자들이 앞으로 예측 가능하게 정말로 나도 좀 기다리면 주택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에서 살 수 있겠구나. 공급을 내놔야 되는데요. 오늘 뭐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네. 연말 이전에 공급 대책 내놓겠다. 이 얘기는 대책 발표하고 지금 열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네. 벌써 이 대책의 허점이 많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남 탓할 이유가 없다. 정말 표만 보고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